의원.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브라인드 옆에 차양을 오늘 지금 세미나 끝났어요. 세미나 했어요? 네. 호동 회장님? 네. 빠르게.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법사위 하는 중에 예.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예. 자살 예방 포럼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동안 제가 회원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예. 제가 법사위 하다가 나왔습니다. 네. 잠깐. 네. 잠깐 그랬는데 들리신 거예요? 어머님들이 네.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저희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뵈려고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네. 오늘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전체 회의. 민주당 소속 6선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는가 싶더니 회의장은 이내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 초선 이성윤 의원이 들어가라고 외치자 나 의원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사과하세요. 뭐네요? 좀 이렇게 격조 있게 우리 박사님을 했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나경원 의원이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 갔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나 의원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내세우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지금 법안소에 다시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너무 지금 팬들이 많이 안녕하세요. 모이셔서 잠깐 들어가셨다가 네. 조용한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저요?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아, 국회의원은 바빠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인기가 좋잖아요. 아,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목소리가 원래 크신 거예요? 네. 저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네, 네. 네. 제가 의원님이 민주당 대구시당에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네. 멀리서 제가 지켜봤는데 네.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엄청 살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또 사자후를 내뿜으시고 네. 어느 게 의원님 진짜 모습입니까? 저는 살갑고 예. 부드럽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정외과를 갔고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도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공부 참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광주 사람들을 학살하고 올라온 전두환의 얘기를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관과 기자를 포기하고 총학생 회장,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 되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 예. 학생들에게 책 읽히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 저는 수학 선생님, 한문 선생님을 했죠. 예. 저에게 배워서 졸업한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어른들만요. 예.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1등, 구하라법 우리 대구의 태완이, 예. 영상 태완, 봤습니다. 예, 네.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권력, 정권을 가진 자들이 나쁜 짓을 한다, 국민을 살해한다, 국민을 속인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자후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정치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지역 운동을 해서 무료 도서 대여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일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딸아이 9살 때 여의도로 오게 됐습니다. 여의도에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당직자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들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들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춘추관장을 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2011년 온몸이 파킨슨으로 굳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치시키려고 40년 기다렸다. 저희 어머님은 면목시장에서 옷가게 하셨거든요. 시장의 딸도 국회의원 되는 거 보여줘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저를 국회의원 출마하게 하시고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 주시고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향이 상주시잖아요. 네. 어릴 적 기억이 조금 남아 있나요? 저는 사실 6살 때 올라와서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5남 1녀입니다. 경북, 상주, 모동면, 덕곡리 에서 아버님이 이장을 하셨죠. 포도가 유명하죠. 포도가 유명하죠. 아들만 넷을 낳으셨는데 딸이 갖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딸을 갖고 싶어 하셨고 상주의 안악이 저를 뵈고 있는데 스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주를 하셨고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아이가 큰일을 할 거다 이러셨대요. 제 이름을 지어주고 가시고 이제 그때 제가 딸이 나왔으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면장집에 시집 보내겠다고. 그래서 경북 상주 모동면 덕곡리에 모동면의 면장님 집에 며느리가 될 뻔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상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주 시장님도 뵙고요. 그리고 그때의 면장님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제가 내려갔을 때 면장님 뵙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성배경 시장님이 맞이해 주셨고 부모님 오셨다고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 그러면 고향 상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의 고향이죠. 고향 상주는 저의 뿌리지요. 저의 엄마이고 저의 아버님이시죠. 고향 상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곳.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상주 향후에 재경 상주 향후에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약 1000여 명 모였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저에게 축사를 시켰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상주 냄새가 납니다. 상주에 바람이 붑니다. 상주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는 상주의 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아버님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재경 상주 향후에는 저희 아버님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저희 오라버님들은 계속 그 모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 전국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전국 정당 추진위원회 대구 경북. 저는 대구 경북의 경북 상주의 협력위원입니다. 그렇죠. 상주 문경이시죠? 상주 문경의 협력위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남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협력위원단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원내의원들이 원외와 협력위원단을 맺어서 입법 활동을 할 게 있으면 저를 창구로 상주에서 아니면 대구 경북 모든 분들이 저를 창구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저를 창구로 민원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었으니까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창구가 돼서 입법 활동, 예산 활동.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르신 쉼터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10억 딱 따서 드리고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할 때는요. 전국을 발전시키고 균형 발전시키고 전국의 지방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곳인지 온 세상 만방에 알리는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 따다 드리는 일을 많이 했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영주 납공장. 거기에도 네. 목소리를 내셨던데요? 네. 어떤 목소리를 내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대선 때 선거운동하러 영주에 갔거든요. 네네. 저는 영주 처음 가봤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되고 아니 태어나서 영주도 처음 가보고 영양도 처음 가보고 처음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의원님, 영주에 납공장이 생깁니다. 의원님 막아주세요. 납 배기물 재련 공장 설립을 불허하라. 그럼 주민들은 공장 반경 5km 안에 아파트와 어린이집,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환경오염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용역 결과 배출 오염 시설에 대해서 안정성이 입증됐고 주민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민들의 입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재련 공장은 폐 배터리에서 납을 뽑아내는 곳으로 2021년 영주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과 공장 신설 승인 없이 건물을 착공하자 영주시가 2022년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공장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아봤더니 1심, 2심, 3심에서 벌써 법원에서 납공장 지어 허가해줘 이렇게 결과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랬었구나. 그걸 네네.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협의회장 님 그리고 또 영주시 그리고 서울의 환경부 대구 환경청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1심은 납공장 불허 이랬는데 2심 3심에서 납공장 허가 떨어진 거예요. 예. 잘 보니까 네. 변호사가 김현장이었어요. 아하. 두루뭉술하게 허가를 내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환경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납공장 재련하는 곳엔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빨리 만들어놔야 돼. 대구 환경청에 요구하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그래서 환경부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기준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불허. 아니 지금 의원님 지역구는 중랑갑이잖아요. 네. 그럼 영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뭘 한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민이 영주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다 나오신 거지?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당시 대통령실에 가 있는 경북 도당위원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네. 예, 비서관으로 네, 가 있잖아요. 비서관으로 가 있죠. 그 사람이 네. 또 큰 역할을 했고요. 예. 제 친구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일을 역할을 했고요. 또 임미 의원도 큰 역할을 했고요. 예.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네. 영주의 국회의원은 또 알아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목골목 선대위인가요? 네. 예, 활동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마주한 경북 민심은 어땠습니까? 다닐 때는 행복했습니다. 예, 왜요? 뵙는 분마다 좋았습니다. 예. 상주 시장에 갔는데 중앙시장. 제가 참외를 사는데요. 이만큼의 10,000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를 찝쩍거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온 것을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고향이신 안동,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경북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어서 대한민국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힘을 조금씩만 더 모아주실 수 있으시죠? 대구의 그 역 있죠, 역. 이어 대구를 방문한 이 후보는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좌파 우파를 따지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 광장이 그 더운 날 예. 가득 메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에너지를 보았죠. 사람들이 활짝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한 10%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2%, 3%, 4%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고향이 원망스럽다던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지 저는 원망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른들은 제가 더 잘하면 더 마음을 주겠지. 그래서 지금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고 조금 올라왔지만 조금 더 올라올 거고 조금 더 올라올 거고 저희가 진짜 잘하고 마음을 들이면 그래 이게 경상도야. 그래 이게 대구야. 라고 하는 민심으로 폭발하듯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힘을 실어줄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대구 사랑합니다. 경북 사랑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화끈하지 않습니까? 네, 화끈하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서영교만큼만 해라.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수도권에 가면은 이 국회의원이 파란 당이 됐다가 빨간 당이 됐다 심지어 노란 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가 막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서영교 의원이 지금 중랑구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명색이 당 최고위원도 하고 뭐 엄청 유명하신데 우리 상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동네 막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막 동네 사람 10명만 모여도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 듣고 어디 예산 하나 확보해가지고 중랑구에 못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맨날 청탁하고 그래요. 중랑구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주민등록으로 나이는 같습니다. 같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부대변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랑 급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급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둘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꼭 해결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이재명이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선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보시죠. 제가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공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현역 국회의원들 조사를 합니다. 당무감사하고요. 그리고 잘하는지 여론조사하고요. 내리 1등이시던데? 재신임 조사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통계를 보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랑갑에서 내리 4선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민들을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했습니다.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내가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굽신굽신하지 그랬거든요. 출마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보다 더 좋아해 주세요.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를 보면 더 좋아해 주세요.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굽신굽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웃어드리고 이러면서 저희들은 애정이 쌓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일을 잘합니다. 예산을 가장 많이 따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저랑 초중고가 동문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과제는 그겁니다. 학교가 제일 좋아지면 지역이 산다.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부터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최고로 만드는 작업이 제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부터 고쳤을 것 같으세요? 시설? 화장실부터. 화장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학교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집으로 총알같이 뛰어온답니다. 제가 예산 따서 화장실은 부모들이 가장 이쁜 데 가서 보고 와서 고치세요 라고 해서 고쳤는데 호텔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산으로 알뜰살뜰. 그래서
화장실이 좋아지니까 애들이 신기하게 화장실에서 안 나온답니다. 예. 화장실 고쳐주고요. 두 번째, 의자 바꿔주고, 책상 바꿔주고, 세 번째, 컴퓨터. 다 PC방 가거든요. 예. PC방보다 더 빠른 컴퓨터를 놔주는 겁니다. 컴퓨터 바꿔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강당이 없는 데는 강당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 만들어주고, 예. 도서관은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만들어주고, 예산 갖다 주면 자기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에는 헬스장 만들어주고, 애들이 바이올린 켭니다. 예. 그리고 비올라 합니다. 첼로 하고요.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공연 다닙니다. 이럴 수 있는 학교. 그게 공동으로 쓰니까 그리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길 닦고 다리 놓고 그리고 산 있습니다. 산. 용마산. 예. 내는요. 바닥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둘레길인데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나무 데크길을 쫙 만들었는데 네네네. 제주도 폭포가 올레길 유명한 그곳 맞죠? 예, 네네. 제주도 올레길 가보셨어요? 예. 제주도 올레길에 가면 절벽 옆으로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 예. 이거다. 사람들이 왜 제주도 오는지. 오케이. 서울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저희 지역의 용마산입니다. 예. 그 옆에 아차산.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갑니다. 무장의 자락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 길은 서영교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야, 주민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얼굴도 모르고 네. 누군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의원님 대신 민주당 낙하산 공천으로 내리꽂기가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네. 뽑아줄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네. 대구 경북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서울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꼽으면 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아니 왜 공천을 이렇게 하지? 왜 자기 사람 심지? 그리고 왜 증명 안 된 사람을 심지? 우린 이 사람을 원해. 라고 그 공천을 한 사람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서영교 지역에 누군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오게 된다면 경선을 해야 되겠죠. 저는 경선도 해봤습니다. 그냥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초선 때 경선 과정을 밟다가 어떻든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엔 전략 공천이 되었지만요. 그리고 재선 때 제가 경선했습니다. 경선에서 또 이겼고요. 그런 과정을 다 밟고 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영주도 그랬고요. 다른 곳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기서 낸 세금은 어디 갔지? 여기는 왜 안 달라지지?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대로 만족하십니다. 제가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영교는 저 서울에서 영주의 납공장을 불허하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네? 그 소문이 다른 곳에 나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이 힘들지 않게, 국민이 아이들이 납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는 건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임무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해야 하고요. 그냥 내리꽂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중남갑이 역대 민주당이 조금 우세 지역을 보이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깃발을 꽂으면 그냥 당선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저희는 퐁당 그랬습니다. 네. 경쟁이 그만큼 이것도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유권자들이 갖는 효능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약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야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과 다가가고 그 주민과 다가가고 주민의 눈에 변화하는 게 보이고 예산이 오고 그리고 입법 활동이 오고 정책이 오는 겁니다. 그럼 주민은 그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되고요. 그 사람이 눈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와서 자꾸 인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이세요? 대구 경북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냥 웃어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쪽 후보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유권자분들에게 잘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분들이 정치인을 흔들어댈 수도 있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영주 납공장 때 제가 해봤더니 영주 시관계자들은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정치인분들은 어떤 걸 하셨을까? 했겠죠. 제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 해봤지만 했겠죠. 그걸 주민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되었고 정치인이 됐으면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지. 나쁜 게 오는데 그걸 못 막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입법을 했고 그리고 그 입법 중에 어떤 효능감이 있었는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 걸크러쉬, 우먼 크러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부 대구 경북입니다. 출신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의원, 네. 임미애 의원,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 네. 이재정 의원, 또 네. 의원님까지 네. 다 대구 경북과 네.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가장 큰 걸크러쉬는 추미애 서영교죠. 그리고 임미애 의원은 똑똑한 걸크러쉬. 그리고 강선우, 이재정 의원 똑똑한 걸크러쉬. 네. 정말 똑똑하게 일 잘합니다.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대구 경북의 딸들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대구 경북은 민주당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대구 경북 어른들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걸크러쉬 대구 경북의 여성 의원들 보시듯이 저희들 열심히 합니다. 다 대구 경북의 뿌리입니다.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이팅!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멋진 대한민국, 더 멋진 대구 경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여쭤볼 게 많은데 네. 클로징 멘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제가 여쭤볼 거는 네.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도민들이 마음을 연 적도 있어요, 의원님. 네. 김부겸, 홍일학 뭐 네. 이런 분들한테는 마음을 네, 열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네. 왜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김부겸 의원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이번에도 선거운동 하는데 제가 간 곳마다 김부겸 의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홍일학 의원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티를 내지 않으시죠. 예. 조용하시죠. 자분자분하시죠. 그러면서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어서 열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뿌리 깊은 그 지역주의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대구 경북에 가면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저희랑 비교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몇 개나 만들었을까? 몇 개나 통과시켰을까? 어떤 법일까? 자주 오나? 우리랑 소통하나? 이런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요즘 법사위를 보면 민주당을 보면 좀 민감한 법안은 집권 초기에 모두 통과시키자 뭐 이런 네.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감한 법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이나 네. 또 더 센 특검법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본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더 센 특검법 서영교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김건희,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감옥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감옥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검찰이 있던 것도 다 무마시키고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게 나왔어요. 저 베트남에서 온 김예성이라고 하는 집사, 그 목걸이,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건진 법사는 신당에 일본 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당, 거기에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어, 돈이 와 있어, 그리고 이 수많은 게 뭐지? 그런데 지금 수사기간이 9월 28일이면 기본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감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봉투법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운동했는데 손해 끼쳤다면 노동운동가에게 몇십억씩 때려줍니다. 내놓으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마다 몇 억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요. 노란봉투법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한해서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확 때리니까 자살을 합니다. 돈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 목숨을 그렇게.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노란봉투법, 기업과 같이 사는 법이다. 이렇게 하고 노동자의 불법 노조운동을 합법화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원청의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던데요. 여당의 개정안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경영계는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기업에 무한 책임을 지운다고 반발합니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200곳이 넘는 기업도 있는데 그들과 다 교섭하란 얘기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있으니 개정안의 방향이 옳다고 지지합니다. 저에게 말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보좌진들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답답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인이 보좌진하고도 얘기했는데 잘 안 돼. 왜? 결정권이 없어서. 그럼 저하고 얘기하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바로 저랑 얘기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좌진과 얘기하다가 안 되면 서영교 의원에게 얘기하고 싶어. 제가 원청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있을까요? TK에 대한 전략? TK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도 없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구, 경북은 그래서 좋은가요? 대구, 경북이 바뀌는 데는 국민들이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는 요구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국민의힘 해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해줄 수 있어?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해줘.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표 줄게 라고 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저처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사람이 모인 곳엔 곳곳마다, 그리고 법을 만들 수 있을 때는 법을 다 만들고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마어마한 직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을 좀 앉혀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예. 늘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후보를 내놔라. 민주당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네. 어느 생각이 맞다고 보세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삶, 도민들을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은 어디서 날라온 그리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지껏 보면 잘 하던가요? 그 다른 사람들, 지금 뽑은 그 사람들이 잘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일한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들이 더 멋진 대구와 경북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고요. 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지역에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이 처음 출마할 때 저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6%였습니다. 저하고 경쟁하던 다른 분은 인지도가 90%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표를 압도적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대. 그리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다고 하네. 이 정도면 우리 그 사람에게 표를 줘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지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을 키우고 찾아서 또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힘을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지역에서도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구제를 조금 변동을 조금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지구당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구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당협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지구당이 합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호남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형태로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위원회 의원들이 그 대구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호남에서는 국민의힘도 진출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좋겠다. 그리고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의원님? 올 연말 정도에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그 정치개혁특위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것마저 대구 경북이 거부한다면 대구 경북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 경북이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대구 경북은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죠. 어쩌면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대구 경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구 경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구 경북에도 불모지인 대구 경북에도 왜 민주당이 필요합니까? 대구 경북은 좋아진 게 있나요?
서울 중랑구 서영교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학교가 바뀌고 길도 바뀌고 그리고 예산도 바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해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 대구 경북에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자체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 간에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또한 정치 권역의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에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국민의힘에서 쥐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권자에게 눈치를 보지 않죠. 그럼 유권자는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좋아지지 않고 유권자가 좋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표를 주셔야 되고요. 아니 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동의 출신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주의 출신 서영교가 서울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주 출신 서영교가 상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영교를 키워주셔야 상주가 발달하고 문경이 발전하고 안동이 발전하고 대구 경북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구 경북이 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찬탄 반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자중질환 모습입니다. 의원님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윤석열하고 끊으면 됩니다. 김건희하고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죠? 윤석열은 내란범입니다. 김건희는 온갖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검에 와서 다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을까요?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과 그 유튜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표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굴복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정치인이 아니죠. 저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그런 유튜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은 정치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싹 다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진정한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주하면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을 위한 입법, 국민들을 위한 예산 이런 걸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표를 주지 않고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김건희에게 무슨 우두머리 미래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왜 국민의힘에 매달려 있는지 저는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나간다면 더욱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란 거는 의원님 모시고 대구 경북에는 왜 정치가 없는 겁니까? 정치는 서영교의 정치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세금 고스란히 돌려주면 본전입니다. 근데 국민이 낸 세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서영교를 뽑아줬고 저는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은 저를 뽑아줬는데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러네요. 예. 네. 서영교를 뽑아줬는데 서영교가 용마산에 나무 데크 무장의 서영교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니면서 행복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은 이만큼인데 서영교는 이만한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시민들의
둘레길이 나와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에 대구 경북이 낸 만큼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대구 경북 사람만이라도 간병비에 부담을 덜어주든지, 대구 경북 사람만이라도 길이 닦이고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든지, 대구 경북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녀서 행복하다고 말할 만큼 거기에 예산을 따와서 투자해줘서 거기 있는 컴퓨터를 배우면 첨단으로 나가게 해주든지,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게 정치인입니다. 대구 경북에 첨단을 가져와야 합니다. 대구 경북에 구글 지사도 갖고 와야 되고, 대구 경북에 실리콘밸리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런 모임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모임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정치인의 몫이죠. 대구 경북에서도 좀 더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나간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좋은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낸 세금을 정치로 돌려받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정치로 돌려받는다. 의원님이 보시기엔 대구 경북에는 그런 정치인이 없으신가요? 그런 정치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에게 이자 붙여 돌려드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공천 줄 사람에게 줄 쓰는 게 훨씬 공천을 받기 좋고, 거기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잘 보일 생각이 없고 공천 줄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죠. 받은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의원님, 저기 앞에 보시면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 TK 민주당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앞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대구 경북은 민주당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임미애, 대구 경북 대표하는 국회의원 임미애. 대구 경북에서 기초의원도 했고요, 도의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도 했지요. 대구 경북 경북도당의 위원장도 했습니다. 임미애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던 시절에 임미애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역설했고, 저희는 대구 경북 출신의 임미애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임미애는 최우선순위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어쩌면 발언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입법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자들 간의 지지율도 높고요. 그런 임미애라고 하는 사람을 대구 경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해 라고 뽑아 올린다면 의성의 모습이 훨씬 더 나아지고 또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민주당 사용설명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헌신을 하느라 어쩌면 높은 직책을 못 가졌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계급장으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목숨을 내놓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다 이렇게 힘까지 주어지고 선출직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나래를 펴고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서영교, 이재정, 그리고 강선우, 임미애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일을 하면 해냅니다. 그런 민주당 사람들을 저는 대구 경북에 가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서울에다 앉혀놓으면요, 금방 국회의원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가다가 콕 찍은 사람 누굽니까?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그리고 박규환 영주위원장은 저희 당의 대변인으로 발탁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좋은 환경이 있지만 여기서 뛰어난 건 첨단입니다.
AI를 얘기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을 확실하게 도약시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위원장들이다. 상주의 이윤희. 첨단 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대구 경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